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24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LG 이노텍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은 이제 애플 이슈 발생되고 난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32만 5천원에서 39만원 정도? 디테일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 보게 되면 디테일하게 보면 32만 7천원에서 38만 7천원 요 사이에 저는 박스권 흐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40만원, 41만원까지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가팔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기존 상승 추세 대비 상승 추세를 뛰어넘는 이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적어도 뭐 추가 상승까지 현재 제한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이 LG 에너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 상황인데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또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LG노텍이 어제 또 부각이 됐었죠. 어제 6%가량 종가상 상승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이슈인 것 같아요. 요 이슈 아이폰 전면 카메라 전자신문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요 내용 때문에 주가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이폰 15에도 폴리드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5월 1일날 주가를 보게 되면은 보다 영향은 없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물론 아이폰 15 좀 먼 미래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아이폰 15의 폴리드 카메라 탑재 얘기가 있을 때는 주가가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면 카메라 쓴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 그쪽은 후면이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없는 바깥쪽 여기 있는 카메라에 이제 모듈이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내용이네요. 제가 내용을 안 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폰 15 전면 카메라에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업체가 퀄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서 14부터 아예 그냥 LG 노텍을 쓰네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은 이제 뭐 LG 노텍만 쓴다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LG 노텍만 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LG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 대부분의 어떤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14 카메라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좀 올라갈 건데 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점유율이 전면 카메라까지 공급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실적이 나오게 되고 주가가 나올지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카메라 모듈에만 좀 제한이 돼 있다는 거. 참 이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거죠. 어쨌든 뭐 전면이든 후면이든 카메라 영역에만 제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애플 전장용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전장용 FC BJ를 한국 업체를 이제 한다고 이게 나오고 있는데 뭐 대덕전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전 삼성 전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기이지 않을까 싶고 요것도 어쨌든 뭐 테스트 제품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마 이 LG 노텍의 제품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LG하고 애플의 인연은 상당히 좀 길죠. 맥북부터 시작된 인연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맥북 맞나요? 애플의 노트북이라 해야 되나요? 맥북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인연이 시작이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실적이 또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이제 LG니텍을 이제 4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기대감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PBR 밴드를 보게 되면은 뭐 이 확장권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실적이 받쳐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 가치와 주가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본질적 가치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많이 앞서가 있는 주가 대비해서 이 본질적 가치도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 실적인데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블이거든요. 더블인데 뭐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 실적 개선폭이 조금 둔화가 된 부분이 있죠. 사상 최대 실적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갈 때 100% 성장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못 갔어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했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은 연속성이 떨어져요. 이 기대감에서 결국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최소 상반기까지는 이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돌파하고 신고가 나오게 된다라면 관점을 바꿔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흐름이 조금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게 퍼인데 퍼가 상당히 낮죠.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퍼만 보더라도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위 조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이론 주가와 현실 주가의 어떤 괴리가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현실 주가와 이론 주가의 어떤 괴리가 상당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실 주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LG노텍 주주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뭐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제 의견이지 않습니까? 제가 낼 수 있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 일단 아직까지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최소 6월달까지는 이 박스권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돌파가 되게 되면 저도 관점을 바꾸겠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바뀐 흐름에 대해서 추정을 해야죠. 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은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고요. 그래서 지금 요날 날짜를 볼까요? 5월 19일 날 상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상장하고 난 이후에는 며칠은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상한가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따상상 이런 식으로 갔다라면은 아마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러나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상장 프리미엄보다는 업황이 될까요? 업황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이제 기대치를 좀 높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상한가에 대한 어떤 가격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상승 눌림목, 상승갭 현재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과 이후 조정 마무리 이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나오고 윗골이 달리는 양봉이 나왔는데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저는 어쨌든 이게 순수하게 매수 거래량을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윗꼬리가 잡혔다라는 것은 매수 거래량도 잡히긴 했지만은 매도 거래량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매수와 매도 비율을 보게 되면 4대 6 정도, 매도가 6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매도 거래량이 높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매도 거래량이 높았기 때문에 다음날 보면은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패턴이 상당히 긍정적인 건 어쨌든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풍력 관련돼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항상 어떤 테마 안에서는 그 새로운 수혜주를 찾기 마련입니다. 찾기 마련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신규 상장주, 히든 종목은 풍력 관련해서 새로운 수혜주, 새로운 어떤 그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차 분기점과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얼마냐? 2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요게 아마 상승 신호가 됐을 것 같아요. 상승 신호가 요 상한가가 그래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25,000원에 목표 주가 설정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